반도체가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늦기 전에 우리가 주목하고 잡아야 할 메모리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대장주 탑5를 오늘 제가 또 특별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D램 쪽에 대한 특화된 기업들 중에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고 좀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딱 5개 오늘 영상에서 특별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존의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에서 그땡이 대표로 활동했었고요. 지금은 이 부자TV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 이수빈 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행부 되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장을 바라보셨을 때 드디어 과연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도체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마 딱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너무 많은 분야가 있고 너무 많은 섹터가 있고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포인트만 딱딱딱딱 집어서 저 쪽집게 강사 이수빈 대표와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메모리 반도체 아주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 쪽을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D램 쪽은 우리나라가 가장 또 앞서 나가는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선도하는 기업들이 또 많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항상 저의 또 강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Why, how, what 이유를 알고 우리 투자 포인트 근거를 잡아서 마지막 종목에 대한 기준을 잡아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떠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순서대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의 길이는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영상들보다 깁니다. 대신 굉장히 유익하죠. 사실 제가 이제 이 영상 하나를 찍을 준비를 하면서 최소한 하루, 길면 막 일주일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내용의 리포트도 다 보고요. 뉴스도 다 보고요. 다 이제 빅데이터들을 쫙 정리를 한 다음에 중요한 것들 또 뭔지 딱딱딱딱 정리를 해서 요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딱 궁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길어야 1시간 정도로 압축해가지고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다른데 막 5분, 10분 영상 들어봤자 뭐합니까? 그들은 100%, 500%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후속 제2의 뭐 종목 받으려고 하면 막 문자만 보내라고 하고 막 엉터리잖아요. 그죠? 제 영상 조금 시간 내서 들으세요. 그래야 좋은 종목들 제가 최대한 또 노력해서 발굴해 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제. 바로 늦기 전에 잡아야 할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탑5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오늘은 사실 DDR5 관련 종목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평가 주식, 저평가 우량주, 저평가 주식을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why?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자, 우리가 반도체를 그러면 도대체 왜 반도체를 왜 투자해야 하나요? 이거를 모르면 투자하는 이유가 없어요. 투자할 까닭이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도체를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뭔데요? 초연결, 초지능 시대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5G,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AI,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반도체가 없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자 이제 사실상 우리가 쌀이라고도 불러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반도체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반도체는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5G를 주목하고 싶고 AI를 주목하고 싶고 자율주행을 주목하고 싶고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반도체부터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반도체 이렇게 해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에 대한 이제 공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가격이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공급은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죠. 살려는 사람이 많아져야지만이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적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원칙이 통하고 있느냐를 판단을 하는 능력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죠, 사실. 최근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 신규 CPU 플랫폼 서버 교체, 그러니까 지금 인텔의 또 서버 교체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계속해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여러분들 코로나 땜시 뭐가 우리가 자꾸 집콕하고 이제 언택트에 대한 수요를 하기 때문에 뭘 봐요? 우리 스트리밍 서비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집에 또 보시는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데이터 서비스가 늘어나면은 뭘 해야 되냐면 더 빠르게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반도체 칩이다. 그리고 반도체가 더 많은 데이터, 더 빠른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려면은 반도체에 대한 성능도 높아져야 된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어떻게 돼요? 5G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죠?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G 스마트폰에 또 들어가는 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우리 또 무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신규 게임 콘솔이 또 출시가 돼가지고 여기 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5, 뭐 엑스박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출시가 돼요. 그러면 게임기가 새롭게 출시된 이후로는 한 1, 2년 정도는 게임기가 팔리는 수요에 의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거를 좀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다. 그리고 언택트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초지능, 초연결을 위한 이제 빠르고 그리고 좀 많은 양의 이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 중에서도 고성능의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반도체는요, 특히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는 기업일수록 더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물가에 대한 교육을 좀 했을 때 알려드렸던 게 있어요. 이제 새로운 산업적인 혁신이 나왔을 때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드는 기업이 처음에 비싸게 팔 수가 있죠. 왜?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싸도 사요. 비싸도 삽니다. 요즘은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돈값 하면 비싸도 삽니다.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라면. 그래서 비싸게 먼저 팔아요. 그 다음에 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은 이 기업이 매출이 점점 늘어나면 뭘 할 수가 있어요? 공장을 늘릴 수가 있어요.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력을 충원하는 만큼 단가를 더 낮출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돈이 되네? 라고 이제 느낀 다른 경쟁 업체들이 뛰어듭니다. 뛰어드니까 당연히 또 어떻게 됩니까? 공급량이 늘어나.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뒤늦게 뛰어든 애들이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죠. 가격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이렇게 크게 뛰었다가 점점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선도하는 기업은 한바탕 해먹고 또 다음 코스로 넘어가고 뒤늦게 뛰어든 기업은 항상 뒤늦게 늦장 부려가지고 다른 애들 먹고 빠졌을 때 단가 낮게 팔아가지고 그냥 떨이해가지고 이거는 뭐 남는 것도 아니야. 이런 현상이 나와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의 산업이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일 세계적으로 잘한 기업이 누구느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킹성전자, 그죠? 여러분들 이런 단어 많이 쓰시던데 갓성전자,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흐름을 굉장히 잘했어요. 처음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내서 비싸게 팔아먹고 그 다음에 공장을 쫙 늘려가지고 대량 생산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수요들 쫙 채워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경쟁사들이 뛰어든다 싶으면 오케이 기존에 벌어놨던 수익금으로 또 다음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 후발 업체들이 격차를 줄이고 싶어도 줄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와버려서 반도체 중에서는요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여전히 1위에 굳건히 있습니다. 물론 비메모리 쪽으로는 TSMC한테 좀 밀려있긴 하지만 메모리 쪽에서는 굳건한 1위의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얘기 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메모리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쪽으로 사실 세계적으로 1, 2위 기업이 있는데 1위는 누구다? 1위는 삼성전자고요. 2위는 SK하이닉스죠. 이거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이것조차 모르면 아니 돼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으로는 1위가 이제 TSMC고요. 얘는 대만 기업입니다. 대만 기업. 2위가 바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근데 비메모리는 우리가 나중에 볼 거다. 메모리 볼 거다. 메모리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메모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체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품종이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메모리 쪽으로 대표적으로 두 개는 크게 디램과 낸드가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가 있어요. 디램, 낸드, 빠밤. 디램과 낸드. 이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디램은 뭐예요? 디램은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고 저장하는 역할. 디램 나는요, 데이터를요, 기억하고요,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디램이에요. 낸드는 뭐예요? 낸드는 데이터를 가지고 복잡한 값을 이제 매겨가지고 연산을 하는 게 낸드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램, 낸드 요렇게 일단 볼 건데 오늘 제가 메모리 중에서도 주목을 하는 거는 바로 디램입니다. 디램. 예, 얘예요, 얘. 얘를 볼 건데요. 여기를 왜 볼 거냐면요. 중요한 뭐가 예정되어 있느냐. 새로운 기술적인 혁신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이템? 바로 DDR5입니다. 요거를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DDR5. 예, 요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DDR5가 뭔데요? DDR5. DDR5. 일단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왜 투자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반도체 투자할 건데요? 바로 넘어가야죠. 그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요거를 본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구조. 항상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핵심 기업을 뽑아내기 위해서는요. 이 산업에 대한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반도체는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구나. 그 중에서 일단 메모리 쪽으로 봤을 때 디램과 낸드가 있구나. 아, 이 중에서 일단은 난 디램 쪽을 한번 봐볼래. 왜? DDR5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DDR5. 자, DDR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한창 막 오락실 많이 다니신 분들 펌프 아시죠? DDR. 이게 막 화살표 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누르고 막 하는 거. 음악에 맞춰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게임기 아닙니다. DDR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좀 쉽게 설명할게요. DDR은 D램에 특화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그래서 요 DDR이 1, 2, 3, 4, 5가 있는데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데이터에 대한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D램의 버전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램을 의미를 한다. 그럼 D램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메모리 쪽에서 기억 장치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낸드가 핵심 연산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한 보조 역할 수단. 그래서 빠르게 기억은 하는데 영구적인 보존은 못해요. 저장은 못합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흐름을 이제 상승하냐 하락하느냐에 대한 이제 보조 지표로 기준 지표로 뭘 보냐 이제 이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을 많이 보죠. 그래서 보통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은 반도체가 지금 호황기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DDR5가 그럼 왜 중요하느냐? 바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즉 선도하는 기업들이 쭉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가격을 빡 높게 측정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D램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DDR4보다 DDR5가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보다 빠르고 보다 많은 양을 기억하고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2배, 용량은 4배예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 뭘 할까요? DDR4를 계속해서 쓰던 기업들이 야, 이거 지금 언택트 시대가 지금 너무나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왔기 때문에 야, 이거 클라우드 데이터 더 늘려, 더 양 늘려, 빨리 더 늘려, 더 빠르게,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DDR4를 수요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DDR5로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 단계다. 시대적인 상황이다. 그거를 코로나가 앞당겼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DDR5가요. 원래 2020년 작년에 7월경에 DDR5 표준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DDR5를요 이미 18년도경에 개발을 완료를 해놨는데 이게 국제 표준이 잡혀야 하지만 그때부터 판매를 할 수가 있어서 계속 오매불만 기다렸단 말이죠. 언제 팔 수 있어요? 언제 팔 수 있어요? 근데 작년 7월에 표준이 발표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DDR5 제품을 출시한다는 소식도 밝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DDR5를 슬슬 팔 수 있는 단계가 나왔다. 이 산업의 개화 단계가 나왔다. 앞으로 성장기, 화랑기까지 갈 수 있겠다. 이제 시작점에서 선도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와버렸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DR5는 DDR4보다 전력 소모도 감축시켜요. 그리고 전송 속도도 이제 빠르게 늘린다는 장점이 있는데, 자, DDR5 여기 보시면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국내 어디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다 그래요? 이 반도체는요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어요.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공정은요 이제 8대 공정에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다시피 뭐냐면,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칩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의 칩을 만든다. 자,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들, 자, 일단은 반도체에 웨이퍼 깔고, 그죠? 제가 이제 전공정은 뭐다? 이 반도체를 찍어내고 이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딱 이 판때기를 딱 만드는 작업이 일단 전공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후공정은 뭐느냐? 테스트 패키징이에요. 즉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잘 작동을 하는지 검사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딱 압축시켰을 때 깔끔하게 짝짝짝짝 이제 포장, 패키징 해가지고 마지막 판매까지 가는 게 전공정, 후공정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정은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쫙 칩을 만드는 과정이고, 후공정은 그 만들어진 반도체 칩을 검사하고 이제 조립, 패키징 해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DDR5는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에서 수혜를 받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우리가 후공정을 봐야 된다.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뭘 봐라? 후공정을 봐야 된다. 후공정.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DDR5는 일단 차세대 D램의 규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전송 속도, 전압 감축, 제품 내 칩 규격 변화, 오작동 개선이 특징적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전속 속도의 변화가 나왔다. 기존 DDR4 대비 1.5배 높아질 전망이다. 수율 안정화를 하면 무려 최대 8,400 MHz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존 전송 속도 대비 2배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 변화. 기존 대비 전력량이 감소하고 에너지 비용 감소 등의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특히 DDR5 등장은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 변화. 왜?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자, DDR4 대비 DDR5는 칩 사이즈가 무려 10에서 15% 커진대요. 자, 이 칩 사이즈가 커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기존 부품 생산 업체의 제품 규격 변화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칩 사이즈가 커진 만큼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명분도 잡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오류 해결 능력. 오류 해결 능력. 이게 뭐냐면 불량품에 대한 이제 수율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요.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요. 얼마나 이 불량을 줄이느냐예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한 10개를 만들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불량이야 봐요. 그러면은 그거 다 돈 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10개 중에 예를 들어 한 3, 4개가 불량이었는데 이 DDR4에서 5로 전환만 시켜도 이 불량률을 줄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영업이익 측면으로 크게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DDR5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류 정정 회로로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한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메모리 밀도가 늘어나면 당연히 전하 손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제품 신뢰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규격별 특징 보시면 여기 맨 밑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DDR4 대비 거의 뭐 2배 이상 이렇게 좀 늘어났고요. 동작 전압 역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출시는 작년에 출시가 됐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DDR5 전환은 후공정 장비 부품 기판 업체에 긍정적이다. 왜? 전 공정에서는 셀 영역의 주변 회로 설계에 변화가 있었으나 제조하는 공정에서 변화는 거의 없다. 그런데 후공정에서는 데이터 전송 속도 및 동작 전압 변경으로 인해서 장비 부품에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DR5로 전환할 때 업체들의 실적 개선 폭이 크게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자, 요거를 조금만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DDR4에서 5로 넘어가도 어차피 그 칩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일정하기 때문에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반도체 칩을 딱 만들었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검사하고 패키징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칩의 구조랑 사양이랑 성능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테스트 장비, 즉 검사하는 장비의 작동 방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 뭐예요? 이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업체예요. DDR5에 맞춤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장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내가 이 DDR4에서 5를 쓰려면 테스트 장비를 새롭게 갈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DDR5에 이제 주목되고 있는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단기간에 영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칩 분류에 대한 PCB 기판이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후공정 관련 장비, 그 다음에 부품, 기판까지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후공정 관련 장비 쪽 기업들과 기판 기업들 위주로 볼 거예요. 기판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기판은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PCB라고 해가지고 요런 게 기판이거든요. 기판, PCB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컴퓨터 여러분들 한번 고장 났을 때 드라이버 가지고 분해해 보신 분들은 요런 거 하나씩 꼭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PCB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하자면 각 부품들을 여기에 이제 초록색 판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록색 판때기인데 여기에 하나 이렇게 칩들을 꽂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부품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기판이 바로 PCB예요. 초록색 판때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초록색 판때기. 그러니까 모든 거를 연결해주고 있는 도화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화지에 내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든지 내가 딱 그릴 수 있는 도화지. 그래서 이 도화지가 이 DDR5 칩이 꽂히는 데에 대해서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DDR5에 맞는 PCB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도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뭐다? 후공정 중에서도 테스트 장비 업체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요 PCB 업체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업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DDR5는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이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사실 왜 반도체를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수요만 얘기했고 공급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요것만 마저 하고 넘어갈게요. 공급이 줄어드는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일단은 지금 빠르게 기술력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기술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멈춰져 있던 예를 들어 DDR4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았는데 이제 기술이 DDR5로 넘어감에 따라 요 기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단기간에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미국이 중국 죽이게 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죽이기예요. 실제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화웨이랑 SMIC를 계속 압박하고 제재하죠. 야, 반도체 너네 지금 화웨이 쪽 하지마. 너네 화웨이 거 수입하지 마. 그러니까 반사회적으로 당연히 반도체 1, 2위 기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최근에 또 미국에서 어떠한 또 이슈가 나왔냐면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부문 투자에 대해서 25%의 세액 공제 혜택 제공 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미국은 지금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진심을 담고 있어요. 반도체 산업 빨리 키우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와중에 중국은 계속 제외를 시키려고요. 근데 반도체에서 사실 중국에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있는데 이 점유율이 없어진다면 그만큼 공급량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이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건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뭐 때문에? 수장이 없으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수장이 없으니까 투자가 안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현금은 많은데 장기적인 플랜에 있어서 지금 TSMC는 계속해서 막 장비 늘리고 그죠? 장비 사고 막 더 증설한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 지금 가만히 기존에 하고 있던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장주인 반도체 섹터에서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제일 큰 형님이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 그런데 형님 아우 먼저 가겠소이다 해가지고 지금 오늘 아우들이 발벗고 나섰죠. 형님 아우들 먼저 갈 테니까 형님 따라오이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삼성전자 주주분들 힘내시고 삼성전자가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뿐이지. 근데 삼성전자가 좀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 우리의 반도체 중소형 기업들을 우리가 아우들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취지로 또 다시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를 알아봐야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무슨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바로 어느 섹터 DDR5 관련주 탑5를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탑5를 꼽을 때 제가 이제 좀 꼽았었던 가장 큰 근거 기준은 뭐냐면요. 일단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싸야 돼요. 상대적으로 싸고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이런 기업들을 최대한 좀 5종목 정도로 좀 꼽았습니다. 그래서 표를 좀 보시면 이런 표가 좀 나와요. 자, DDR 출하량 전망인데요. 요거 일단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화가 나와요. 개화. 출하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서 내후년까지도 쭉쭉쭉쭉 치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해 해당 관련된 종목들을 잡아가지고 한 향후 1, 2년 정도는 충분히 투자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를 봤을 때. 그 다음에 디램 수요 공급 전망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려면 공급이 타이트해져야 되는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이슈가 지금 올해 2분기에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까지도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충분히 우리가 디램 관련 종목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낸드 역시 마찬가지. 지금 낸드는 대신에 조금 늦어요.
디램은 이제 올해 2분기였다면은 낸드는 올해 3분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램을 먼저 한 거예요. 낸드는 또 이따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디램은 3분기부터 공급 부족 이슈 나와서 내년 한 4분기까지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낸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겠죠. 이런 거 일단 체크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DDR5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DDR5는 이런 식으로 DDR5로 전환이 이미 작년 말부터 올해 초부터 빨리 나왔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조금 지연이 됐거든요. 왜 그랬냐면 DDR5를 지원하는 CPU나 마더보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서버 프로세스 중에서 최초로 DDR5를 지원할 예정이었었던 인텔의 차세대 서버 CPU가 원래 작년 말이었나? 올해 말이었다. 작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 빠르게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요게 좀 연기됐어요. 한 1년 정도 연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슬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뭐가 나온 거냐면, 자 봐봐요. 요게 이제 오늘 나온 거예요. DDR5 쓰는 CPU가 드디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이슈가 드디어 뜬 겁니다. 요게 나와줘야지 우리가 DDR5를 쓸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당연히 호재죠. 보시면 D램 고객사들이 DDR4에서 5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있었는데, 자 실제로는 전환이 지연된 탓에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했었어요. 근데 DDR5 전환이 이미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자 보시면 올해 드디어 인텔이 올해 4분기 내지 내년 1분기에 서버에 DDR5를 지원하는 신규 플랫폼 출시 계획을 내놓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다시피 늦기 전에 우리가 주목하고 잡아놔야 된다. 4분기부터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수 있다. 기대감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요거 이제 HKMG 공정 적용해가지고 고용량 DDR5 메모리 개발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SSD 그리고 DDR5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지금 기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오늘 나온 이슈가 뭐였냐면, 자 반도체 배터리 백신 핵심 기술 65개에 대해서 2조 원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반도체의 기업들의 또 호재가 나온 상황에 이런 DDR5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이슈가 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목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중에서 제가 이제 형광펜 표시를 해놓은 기업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기업들 위주로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기업들을 왜 제가 일단은 체크를 했냐면, 가장 첫 번째, 일단은 싸야 돼요. 너무 비싸면 사실 신규로 매수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싼 기준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PER이 낮아야 되고 PBR이 낮아야 된다. 자, PER이 그래도 10배 이하인 게 좋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전망치 때문에 PER이 더 낮아질 요 전망치가 잡혀 있는 게 좋은 것이다. 그리고 PBR,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얼마나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한 배 정도, 한 배가 안 되는 이런 수준이 있는 기업들을 뽑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ROE인데, ROE가 높은 게 좋아요. 여러분, ROE가 높은 게 좋은데, 사실 여기 심텍 같은 경우도 뭐 20배가 넘어요. 해성 DS도 20배가 넘고, 테크윈 같은 20배가 넘어. 엑시콘도 이제 거의 20배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도 중요한데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좀 봤어요. 내년에 이제 전망치가 늘어나는 거 이런 거를 좀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DDR5 관련 종목들을 올해까지만 보지 말고 내년 내후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좀 보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 공통 분모가 있는 애들 위주로 봤더니 어떻게 있다? 심텍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PER이 저평가예요. 저평가인데다가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전망치도 지금 잡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덕전자다. 대덕전자가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내년에 전망치가 어마무시합니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치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PER이 내년에는 이제 크게 또 떨어질 전망이 잡혀 있고, PBR도 좀 낮아지면서 성장 전망치가 올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내년에는 좀 높아질 만한 전망치가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코리아 서킷도 이제 영업이익이 내년에 많이 늘어날 전망에다가 PER이 크게 뚝 떨어질 만한 이제 흐름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싼 거는 코리아 서킷이랑 테크윈 가장 싸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BR도 역시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ROE는 크게 늘어날 전망.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는 영업이익 증가 전망치, 그 다음에 PBR이 1배 정도밖에 안 되는 싼 구간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테크윈. 테크윈 같은 경우는 어때요? PER이 크게 낮아질 전망에다가 ROE가 또 높아질 전망이 잡혀있다. 영업이익도 충분히 전망치가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거 뭐예요? 기판, 그 다음에 후공정 장비, 즉 테스트 장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일단은 야 좋은 종목들만 뽑았는데 야 뽑아놓고 보니까 뭐랑 또 같이 엮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기술력적인 측면, 후공정 중에 테스트 장비, PCB, PCB가 기판이라는 거예요. 기판. 그래서 야 기판과 요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 부품 관련해서는 일단 아비코전자가 좀 더 좋겠다라는 거. 사실 아비코전자는 제가 예전에 이데일리 TV에서 작년에 제가 추천해가지고 40% 50% 이상 수익을 좀 챙겼었는데 사실 여전히 이제 좋아 보긴 하나. 근데 지금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면 아비코전자보단 차라리 기판 또는 후공정 장비 쪽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세부적으로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심텍입니다. 심텍. 자, 심텍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텍이 무슨 기업이느냐? 심텍 같은 경우에는 심텍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이 돼가지고 이 PCB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자, 이 PCB는 아까 보셨던 초록색 모양의 판때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장비 핵심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어디다 하냐면 얘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어요. 공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모멘텀. 그 다음에 이제 심텍은 이제 PCB라고 볼 수가 있겠고, PCB 중에서 반도체 및 모바일용 PCB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세계 1위다. 세계 1위다라는 타이틀. 자, 그래서 반도체와 또 반도체용 PCB 개발 및 양산에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디램 등의 메모리 칩을 확장시켜주는 모듈 PCB와 그 다음에 각종 반도체 칩을 조립할 때 사용되는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모듈 PCB 위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세계시장 점유율을 1위로 갖고 있다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를 보기 전에 심텍 관련 리포트 한번 볼게요. 심텍 첫 번째. 자, 고부가 제품군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반등이 2분기부터 나온다. 서버형 메모리 반도체용 기판의 재고 조정이 1분기를 끝으로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판의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 그래서 보급형 AP 패키징 기판 수요 증가와 그 다음에 SiP 공급 확대 효과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분기부터는 DDR5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모듈 PCB와 MS, AP 기판의 공급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도 좋아요. 중장기적으로 왜 좋느냐? DDR5 효과가 이제 내년에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난 2월 신규 투자를 공시한 요 SiP 패키징 기판의 공급 확대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신규 증설 라인의 가동이 10월부터 진행될 전망인데 이게 가동이 되면 그만큼 더 많이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매출 1,000억 원 캐파의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도 볼 수 있을 심텍이다. 그래서 비메모리에 이어 메모리 패키징 기판의 호황을 전망한다. 그 다음에 비메모리 제품군에서도 새 공장이 시작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기판 제품별 낙수 효과 구조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로 일단은 기판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심텍의 제품별 매출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패키징 서브셋 메인보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DR 사이클에 의한 또 매출 수익성 변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심텍 같은 경우 과거 DDR3가 도입됐었을 때 매출이 이제 급성장하는 상황이 나왔었죠. 2년간. 그다음에 DDR4 때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 지금의 DDR5 때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성장률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대덕전자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P10이에요. P10인데 얘는 거의 그냥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찐 고인물. P12만 거의 그냥 40년 동안 했어요. 와, 진짜 너무 오래 해먹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난 5월에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대덕에서 분리돼서 재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판 관련 주요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CPU, AI, 비메모리 반도체 필수 패키지 기판인 FC, BGA의 사업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뭐 FC, BGA. 아,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그죠? 다 뭐 영어봐야 영어야. 자, 요건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FC, BG 요렇게 생긴 거예요. FC, BGA. 일단 뭐 요렇게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FC 요건 CSP인데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얘도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PCB 중에 하나의 분야다. 그래서 모바일용 PCB인 FC, SCP 기판 대비 기술은 고난도. 요거는 그러니까 기술력을 높게 갖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은 또 높아요. 기술력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높다. 기술력이 높으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경쟁 업체들이 뛰어들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독점해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 얼마? 1,600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했다, 감액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규 공장이 완공이 되면 이제 기존에는 삼성전기랑 이제 삼성전기의 생산량을 못 따라갔었는데 삼성전기의 생산량을 앞서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시장이 크게 확장을 하면서 고성능 칩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이를 받아줄 수 있을 FC, BGA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는 공급 대비 수요가 40% 이상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요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덕전자 관련해 가지고 리포트 좀 볼게요. 자, 서서히 달라지고 있는 면모, 눈에 띄는 실적 개선. 자, 올해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주목해 볼 수 있겠다.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물량 증가와 일부 제품 판가 인상으로 확실히 주력 제품인데요. 자, 모바일용으로 쓰이는 FPC는 특별히 개선 기미는 없지만 뭐가 MLB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그 다음에 또 수요 호조로 인해서 실적이 걸림돌 되고 있지 않다. 자, 신규 사업 요게 이제 출력 대기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덕전자는 요거 주목하시면 돼요. FC, BGA 요게 이제 셋업이 완료가 되면서 승인 절차와 양산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부 매출이 올해 3분기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2차 투자분 700억이 연말까지 투입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1천억 이상의 신규 매출이 추가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부터의 성장 전망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덕전자 비메모리 매출 확대 같은 경우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PCB 매출 비중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23년까지 또 늘릴 전망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메모리 중심에서 비메모리 매출 중심에 대해서 확대를 할 것이고요. 성장이 높은 전장 부품량 비메모리 매출 증가가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이렇게 신규 생산 물량이 추가가 될 예정인데 추가가 됐을 때는 삼성전기의 생산량을 뛰어넘을 수 있다. 지금 LG이노텍도 사업을 검토 중인데 일단 대덕전자가 내년부터는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기업은 뭡니까? 바로 아까 어떤 거였죠? 코리아 서키트네. 코리아 서키트 얘도 마찬가지 PCB입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를 얘기를 할게요. 얘는 영풍그룹 계열사의 PCB 제작 업체예요. 그래서 계열 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코리아 서키트. 영풍그룹의 지배구조. 그래서 이 중심에 코리아 서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좌우로 누가 있냐면 인터플렉스가 있고요. 시그네틱스가 있고요.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라닉스도 있어요. 테라닉스. 여기엔 지금 안 적혀 있는데 테라닉스. 자,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는 일단은 PCB 제작 업체로 주요 품목이 고밀도 회로 기판입니다. 그래서 HDI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HDI가 뭐냐면 스마트폰 부품들의 전기 신호 회로를 연결해주는 기판이요. 즉 기판 중에서도 스마트폰 쪽으로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코리아 서킷은 이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고, 근데 코리아 서킷만 보는 게 아니라 코리아 서킷 밑에 이제 테라닉스가 있고 인터플렉스가 있고 시그네틱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테라닉스는 LED TV 및 조명, 통신기기, 전장품용 PCB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인터플렉스는 FPCB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는 패키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금 매출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사실 시그네틱스에 대한 불안 요소 때문에 코리아 서킷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 막 계속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그네틱스가 실적이 안 나왔었거든요. 자, 보시면 시그네틱스가 3년 연속 적자였어요. 작년까지. 근데 자, 올해는 달라져요. 올해는 일단 1분기에 흑자가 나왔고 2분기에도 지금 흑자가 거의 나올 것이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네틱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됨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실적 리스크가 좀 덜해졌고, 그로 인해 이제 코리아 서킷의 발목을 붙잡던 게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는 시그네틱스가 기존에는 미운 오리였다면 이제는 백조가 돼서 올려줄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리아 서킷 좀 리포트 볼게요. 자, 3분기에 호재가 많아요. 3분기에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3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익 확대 구간 진입 전망이고요. 자, 인터플렉스의 흑자 전환도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서도 자, 실적 보시면 작년에 다 적자였어요. 다 적자였는데 올해 2분기까지도 적자였어. 근데 3분기에 뭐예요? 3분기, 4분기 흑자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플렉스도 코리아 서킷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픈 이빨이었는데 아픈 이빨을 뽑고 이제 임플란트를 씌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겅질겅 굉장히 잘 씹어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3분기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주력 사업인 반도체 PCB와 주기판 매출도 증가가 될 수 있고요. 자, 연결법인 흑자 전환, 요게 이제 가장 큰 호재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판의 반사이익 누릴 수 있고 FC, BGA의 시장 진출까지.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코리아 서킷도 요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은 3분기부터는 좀 많이 재밌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 자, 그러니까 얘는 3분기부터 호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네 번째 아비코전자. 그리고 얘는 사실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영향이 크다. 자회사 아비코테크가 뭐 하냐면요. 기판 만들어요. 얘가 기판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비코전자의 자회사가 기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는 뭐 하냐면요. 파워 인덕터 만들어요. 파워 인덕터. 그러니까 요런 거. 기판에 요런 게 이제 꽂는 요런 파워 인덕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비코전자는 뭐다? PCB 아니다. 기판 플러스 인덕터.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비코전자를 이제 같이 연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자회사의 적자 축소가 확인된다. 그러면서 자, 3분기부터 자, 올해 1분기 계속해서 이제 영업이익 손실이 줄어들고 있고요. 연내 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 자회사가 아픈 이빨이었는데 아픈 이빨을 뽑고 이제는 새로운 임플란트로 딱 채워 넣을 기대감이 연내 잡힌다. 자, 그래서 연간 영업 손실 쭉쭉쭉쭉 보시면은 올해 흑자 전환 이후에 내년에 크게 또 실적 성장 전망치 잡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핵심 모멘텀 D램의 DDR5 전환이다라는 거. 그래서 D램의 모듈에는 DDR5 같은 경우에서는 메탈 파워 인덕터가 채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제 기대감이 잡힌다. 국내에서 파워 인덕터 공급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수동 부품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수동 부품 기업들 및 삼성전기와 함께 DDR5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파워 인덕터 매출 발생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영업이익과 주가 추이인데요. 과거 흐름을 보시면 영업이익 요거 이제 네모 캔들 같은
네모 기둥 있죠. 요게 이제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것인데 영업이익이 당연히 위로 올라 있어야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과거의 흐름도 영업이익이 나옴에 따라서 주가가 쭉쭉쭉쭉쭉 올라갔다는 게 눈에 보여 있는데요. 자, 최근에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적자에서 올해 영업이익 흑자로부터 전환이 되면서부터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때 그때 당시에도 10,000원 이상 목표 잡고 장기적으로 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네 가지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있다. 자회사의 반등, 턴어라운드, 그 다음에 신사업을 검토 중이다라는 거, 사업 다변화 가능성, 본업인 수동 부품도 유망하다라는 거, 마지막 핵심 모멘텀, 디램의 DDR5 전환에 따른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CB 하고 있고요, 인덕터 이 두 개 하고 있는 기업이 아비코전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지막은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이 바로 테스트 장비 만드는 업체입니다. 테스트 장비.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메모리용 테스트 핸들러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용 테스트 핸들러 전문 업체로서 얘도 마찬가지 세계 1위입니다. 야, 세계 1위. 빠밤. 그러면 이 탑5 중에서도 기술력적인 측면이 뭐가 좀 더 좋은 거예요? 테크윙, 그 다음에 심텍, 이런 세계 1위 타이틀을 갖고 있는 애들 위주로 일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안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알려드렸네. 자, 그 다음에 테크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 매출 원인이 이 핸들러예요, 핸들러. 핸들러가 뭐냐면 후공정 중에서 정기적인 기능과 온도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요 파이널 테스트 공정에서 제품을 테스트까지 운송시켜주는 물류 장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이제 테스트할 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막 옮겼었는데 이거를 핸들러라는 자동화 장비를 통해 가지고 칩이나 모듈 같은 경우를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송할 수 있고 검사하는 과정을 단축시키고 무엇보다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면 불량화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보다 아무래도 기계가 좀 더 정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량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아까 제가 반도체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불량화를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 1위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글로벌 OSAT 업체양 비메모리 핸들러 수요가 올해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신규 SSD 버닝 테스트용 장비의 성공적인 수주가 나왔고 DDR5 적용에 따른 동사에 또 COK 공급 증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리포트 좀 더 볼게요. 테크윙. 이 SSD와 DDR5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OSAT 업체들의 투자가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부터 폴더블 폰 막 나오고 있는데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또 최대 수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파운드리 및 국내 메모리 업체로의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까지도 있다. 자, 테크윙은 반도체 핸들러 및 후공정 부품 제조 판매 업체로 메모리,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렇게 등등등 비메모리까지도 업체들을 주요 고객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라인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이 고객들이 SSD 핸들러 투자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신공장 건설 또한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법인 ENC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과 마이크로 LED 시장 성장 수혜 또한 받을 전망이다. 그러니까 재료가 많아요. 메모리도 되고 비메모리도 되고 폴더블도 되고 마이크로 LED도 돼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특히나 해외 파운드리 및 국내 메모리 업체로의 시장 점유율 확대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다. 자, 그래서 하나 또 보자면 비메모리가 이제는 또 제2의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메모리 쪽으로는 이미 세계 1위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호조가 지속이 되면서 또 추가적인 사업 매출액의 본격 반영 시작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메모리도 있고 이제 비메모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LED도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와 차트 흐름 보면서 마무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또 볼게요. 첫 번째 아까 뭐였어요? 심텍. 첫 번째 추세는 주봉을 보라 그랬습니다. 추세는 주봉을 봐라. 주봉을 봐라. 자, 주봉 어때요? 여전히 큰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죠?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요거 26,000원 라인대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요 이제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 내가 매집 해놓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26,000원 뚫고 난 이후부터는 윗구간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힘이 탄력이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뚫기 전에 늦지 않게 잡아 놓으셔라. 2차 매수는 한 2만 원대 정도로 떨어지면 할 수 있겠죠. 2만 원대 정도. 자, 그다음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상의 흐름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얘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주봉상 큰 상승 추세에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어디 막혀 있어요? 얘는 17,000원 라인대 막혀 있어요. 비슷한 차트 흐름이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서 매집 해놓으면 좋겠다. 최대한 15,000원 부근에서 하면 너무나 좋겠다. 2차 매수는 한 13,000원 정도에서 하면 너무나 좋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윗구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 뚫는 이상부터는 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세 번째 코리아 서키트. 얘는 조금 차트 흐름이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에 대한 기존의 불확실성들이 컸었기 때문에 차트 흐름이 비교적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국면이 나오고 있다. 근데 바닥권에서 어떠한 차트 흐름? 여기 12,500원 지지, 17,500원 저항. 여기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에 박스권 갇혀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겠다. 2차 매수는 어디 한 만원 구간대까지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만원 구간에서 2차 매수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자 매도 라인은 사실 요 윗구간 앞선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2만 원대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2만 원대부터는 분할 매도 챙기셔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2만 원 뚫고 난 이후부터는 또 이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도 차트 흐름이 어때요? 자, 얘도 이제 코리아 서키트랑 조금 비슷하죠. 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국면에서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얘는 어떤 저항대를 잡고 있었어요? 9,000원대 저항대를 잡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삼각수렴 라인 안에서 매집. 2차 매집은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2차 매집은 한 6,500원 정도 떨어지면은 2차 매집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윗구간 어디까지 일단 보는 게 좋겠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만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원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크윙. 테크윙이랑 심텍이랑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해요. 얘도 보시면 주봉상 쭉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저항대를 받아주고 있죠. 근데 얘는 심텍보다 조금 더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지지를 안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원래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바로 튀어 올랐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한지, 그죠? 급한 이유가 있나? 그래서 얘도 여기 돌파하기 전에 최대한 안에서 매집. 그래서 현구간 만약에 1차 매집한 다음에 2차 매집은 한 22,000원 구간에서 2차 매집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뚫는 이상부터는 쭉쭉쭉쭉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알려드린 종목들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 오케이? 그래서 수익을 최대한 좀 키워가시면 좋겠다. 과거에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는 단계 때 해당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거의 100% 이상 간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가지고 정말 50% 100% 그 이상도 수익을 좀 챙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제가 응원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건데요. 자, 일단은 요거 위에 두 개 한번 볼게요. DDR 비중 및 추이 전망인데요. 자, 보시면 과거에도 이 DDR1에서 2에서 3로 4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들이 다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과거의 흐름 때 해당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알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일단은 코스닥 반도체 종목이 이제 주가 흐름이 요거 노란색 선인데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죠. 누가 가장 먼저 튀어 올랐어? 심텍이 가장 먼저 튀어 올랐어. PCB 중에서는 심텍이 가장 먼저 튀어 올랐어. 왜? 세계 1위 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누가 뒤늦게 따라 올라가요? 코리아 서키트가 뒤늦게 빵 치고 올라가요. 코리아 서키트가. 왜? 얘는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모멘텀들이 각각 있으니까 이제 보급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얘가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대덕전자가 조금 약했어요. 근데 대덕전자가 우리가
조금 우리가 올해부터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새로운 지금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투자를 걸었잖아요. 그죠? 아까 얼마를 걸었다 그랬어요? 1,600조. 그죠? 맞죠? 1,600억. 이제 걸어놔서 내년부터는 실적에 또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도 사실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수동 부품 쪽으로는 또 누가 강했었어요? 삼성전기랑 아비코전자랑 거의 비슷하게 갔었어요. 얘네는 비슷하게 갔었다. 라는 걸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5개 기업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요 중에서도 더 좋은 기업이 뭔지 여러분들이 또 각자 한번 리포트도 찾아보시고 이슈도 한번 찾아보시고 차트도 한번 찾아보시고 재무제표도 한번 뜯어보셔서 정말 좋은 기업을 또 한두 개 정도 여러분들이 또 가져가셔서 내년 내후년 수익 왕창 보셔서 정말 다 행복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 해봤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중에서도 DDR, DRAM 쪽을 봤습니다. 아직 안 한 게 뭐가 남았어요? 메모리 중에서 낸드, 그 다음에 비메모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또 남은 반도체 또 끝장 한번 봐봐야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고 추가적인 반도체에 대한 강의가 기대가 되신다면 뭘 하셔야 됩니까? 잊지 마시고 요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제가 당당하게 한 번씩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댓글. 제가 댓글을 정말 하나하나 다 봐요. 댓글을 다 봐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수익을 보시라 응원하는 마음, 정말 축복하는 마음에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이렇게 하나씩 다 눌러드려요. 누구님 수익 많이 보셔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다 눌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도 다셔서 수익의 기운까지 같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메모리 반도체 또 깔끔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자칭, 타칭 또 쪽집게 강사 아니겠습니까? 콕콕콕 핵심만 그냥 콕콕콕 집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기업들 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또 선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많은 또 수익 내셨으면 진심으로 사실 그것만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네요. 항상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TV 행복한 부자 만들기 위한 채널로서 여러분들 저 이수빈 대표 정말 여러분들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정말 또 최선을 다해서 또 힘껏 앞으로 나아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 스스로도 노력하시고 발전하시고 정말 다 부자 되시는 또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자TV의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뿅.